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부동산 PF 사태를 막아야 하는 진짜 이유. 요게 오늘 1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1번 주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죠. 야, 탐욕의 희생자는 그냥 죽게 냈더라. 뭘 도와주냐. 지들 돈 벌려고 무리한 사업 했고, PF 일으켰고, 되지도 않은 사업, 땅도 비싸게 샀고, 그리고 사실 뭐 PF 일으켜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에쿼티라고 하죠. 자기 자본. 굉장히 소액을 갖고 큰 돈을 탐하는 탐욕의 희생자는 그냥 죽게 냅두는 게 맞지 않냐. 자, 이런 썸네일 보셨을 거예요. 저도 좀 대충 봤거든요. 정말 이분들의 주장대로 가면 좋은 것이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벌어지는 상황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 중에 자산 운용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국내에도 있고 외국계도 우리나라에서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상반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국내 운용사들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면은 국내의 어떤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대출을 빨리 회수하자. 그리고 그냥 몸살이고 가만히 있자. 여기가 이제 주된 포인트예요. 국내는 그렇고. 지금 외국 놈들이라 그럴게요. 외국 놈들. 왜냐면 우리나라 들어와서 돈 벌려고 하는 놈들이니까. 이 외국계 이 투자 기관들은 지금 한국에서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이거 더 빠지면은 이거 기회로 지금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회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국내 기관과 외국계 기관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서로 상반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거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계 운용사들의 어떤 움직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운용사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 자금 조달을 거의 마친 곳도 많고 자금 조달 중에 있는 곳이 태반이고 돈을 언제 쏠 것이냐 투자 시기를 놓고 조율 중에 있다.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된 곳이 되게 많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랙스톤이나 브룩필드, RS, 스타우드 일단은 이 브룩필드 같은 경우 간단히 보면은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2016년도에 여의도에 IFC 오피스타워 세동 전체 건물 그 다음에 IFC 그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거랑 콘레드 서울 호텔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통으로 샀는데 당시에 2조 5천억에 샀단 말이에요. 얘네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여의도에 있는 완전 랜드마크 건물을 싹 다 쓸어가는데 2조 5천억에 샀고 뭐 여담인데 이 건물을 미래에셋에서 물론 계약이 틀어졌어요. 계약이 틀어졌는데 2021년도일 거야. 미래에셋에서 이것을 한 4조 이상 매수 의향 제시했고 계약도 체결했었어. 물론 그 계약이 이제 깨졌지만 얘네들이 5년 만에 2조 번 거야. 2조에 육박하는 돈들을 이 외국계 놈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활용해서 벌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돈으로 이게 얼마냐면 이게 더 비싸. 더 비쌉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건물들이 뭐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이 차단한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고 갖고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번 돈이 수조라는 거예요. 수조. 부동산 기회주의 펀드 뭐냐면은 부동산이 약세를 타거나 가격이 떨어질 때 부동산 투자를 목적 하에 바닥장에서 매집하자. 요런 부분인데 지금 브루필드 같은 경우 목표 모금액이 20조 원이고 모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얘네들은 20조. 자, 이러면은 많이 쓸어갈 수 있지 이제. 얘 한 회사만 봐도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현재 브루필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물을 물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버그라 그래서 KKR. 얘네들도 이제 외국계 사모펀드입니다. 한국 시장 투자 증가 속도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남산 스퀘어라든지 더케이 뭐 트윈타워, 센터필드 얘네가 이미 다 투자를 해놨고 또 작년에는 계속 센터를 가져가는 거예요. 남산 그린빌딩 인수를 또 완료했어요. EQT 얘네 같은 경우도 3대는 아니고 세계 10대 사모펀드예요. 다 운용사 놈들이죠. 그 운용 자산 규모가 지금 160조 이상을 운용하고 있고 작년에 대한민국 들어와서 서울에다 사무소 이제 열었고요. 부동산 투자 전담 조직 신설했습니다. 얘네는 일단은 주력 매수 상품이 그냥 고전적으로 데이터 센터. 이거는 모든 운용사가 군침을 흘리는 거죠.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는 한물 갔습니다만은 물류센터도 바닥 가격이면 사겠다라는 거예요. 세계 1위 블랙락. 얘네들은 세계 1위입니다. 자산 규모만 1경 5천조 이상 운영하고 있어. 범접할 수가 없는 애들인데 작년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총괄자부터 우리나라 방한했고요. 한국 부동산 투자 확대 방안을 지금 뭐 공식적으로 어필한 상태예요. 엄청난 놈들이 다. 그 외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이 아시아 투자 펀드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다 방문했어요. 거의 모든입니다. 거의 모든. 골드만삭스나 JP 모건도 당연한 것이고 한국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많다. 전에는 사실 이제 중국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면 지금 확실한 트렌드 변화는 일본하고 대한민국. 왜냐면 일단은 지금 오피스 시장 뭐 난리잖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뉴스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오피스 시장이 가장 탄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탄탄하다 보시면 돼. 그냥 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오피스 시장이 가장 탄탄하다. 이거는 이미 입증이 된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죠. 중국을 떠나서 홍콩, 마카오를 떠나서 한국하고 일본 쪽으로 얘네들 얼마나 무서운 애들입니까?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 태세 다 마치고 있다. 이런 굵직한 애들 말고도 글로벌 규모에서 중소형이지 이미 체구 자체가 엄청 큰 애들인데 얘네들도 이미 한국 부동산 투자 기회 물색 중에 있는데요. 자,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뉴스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작년 6월 10일 뉴스 기사예요.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은 한국은행 소공동에 있는 별관 싱가포르계 운용사에 1,400억에 팔렸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소공동 별관 건물이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팔렸다. 한국은행은 12일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인 캐페 자산운용에서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와 소공동 별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소공 별관, 그다음에 인근 주차 빌딩과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매매 대금 1,400억에 결정됐다. 참 안타까운 뉴스 기사죠. 사실 뭐 이거 1,400억이라고 해봤자 저 압구정동 구현대 대형 평형대 몇 채면은 1,400억이거든요.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넘어간 거야 이것도 지금 다. 아까운 땅이 또 넘어갔죠. 상황이 이래요. 관련 뉴스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 이제 자금 세팅이 끝난 곳도 많고 자금 모집 중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가 판단하는 시점에 아마 제가 볼 때 일시에 돈을 쏠 것 같은데 아마 그 투자 시기는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 시기와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큰 그림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개인분들, 투자자분들 중에 아파트를 하나 뭐 사볼까 하시는 분들 그게 뭐 실입주든 한 3억 5억 가지고 갭 투자를 하려고 하시든 간에 금리 인하를 어떤 기준에 두고서 수십억 원, 뭐 수백억 원 이런 큰 재력가든 아니면은 몇 억 정도 되는 개인 투자자든 아니면 이렇게 수십조 원, 수백조 원 이런 외국계 자산 운용사든 간에 금리 인하의 어떤 기점을 두고서 많은 자본의 이동과 글로벌적인 정신없이 돌아가는 자본의 움직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걸 우리가 한번 염두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필드 같은 경우 다 똑같은데요. 이렇게 자금을 지금 모금하고 있잖아요. 지금 20조 원 정도 세팅을 하겠다고 부동산 기회주의 펀드 만들겠다고. 웃긴 건 말이죠. 얘네들이 이 20조든 뭐 2조든 뭐 2천억이든 간에 돈을 모아서 지금 들고 있잖아요. 돈을 쏘지 않아도 운용하지 않아도 얘네들한테 돈을 맡기는 것 자체를 비용을 줘야 돼. 이건 선진국의 금융 문화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엄청난 거야. 왜냐하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고 특히나 부동산이 이렇게 뭐 바닥을 칠 때 투자했을 때 어떤 요구 수익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다 그냥 모금만 해놔도 이 업체들은 수수료를 받는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용 또는 업무용 부동산을 주로 매수했다면은 이제는 그 목적 대상물의 어떤 전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가장 군침 흘리는 거, 가장 인기 많은 거. 이거는 진짜 인허가 받기 정말 어려운 상품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떤 물건까지 이제 팔려나가고 있냐면은 주택 중에서 임대용 부동산들도 팔려나가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한 어떤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다각도의 부동산까지 관심이 번져나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봐봐요. 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 중에서 지금 원화가 똥값이잖아요. 원화가 똥값인데 원화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재작년 여러분들 환율 크게 올랐던 거 기억나십니까? 2022년도에 원달러 환율 1,400원대 돌파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과 마찬가지지. 당시에 이거 뭐 뉴스만 봐도 아실 텐데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 매입이 엄청나게 늘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21년도 대비 약 3배가량 증가했었다. 그러니까 원화가 빠지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수출하는 기업들 또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기업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자산 시장과 바로 연동돼요. 지금 환율은. 왜냐하면 이제 거의 동조화 됐잖아요. 동조화 됐다 보니까 재작년에 벌어졌던 상황과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이 환율에서 비슷한 유사 흐름이 나오는데 당시에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었다. 전년 대비 무려 3배나. 한 6조 이상 들어왔어요, 당시에. 6조 이상. 개인 투자 통계예요, 개인 투자. 외국계 막 운용사 이게 아니라. 그랬었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PF로 망가진 부동산들 다 망해라. 탐욕계 희생자들 다 망해라 하면 그 부동산들과 사업권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외국계 자본 다 넘어갑니다. 이제 봐요. 국내 운용사들 지금 몸살이기 바빠. 왜냐하면 정부가 옥죄조, 또 우리 금융당국에서 옥죄조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비리비리 완전 이 야수성을 다 잃고서 바보 마냥 납작 엎드려 있거든요. 그것을 외국계 이 운용사들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 넘어가요. 이거 다 넘어가. 그럼 좋습니까? 그 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PF발 경제위기 온다고 설레발치는 분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외국계 놈들이 지금 다 군침 지지 흘리고 있는 것도 못 보면서 뭘 PF발 경제위기 안 와요. 외국계 자본으로 다 방어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 외국 자본 놈들 배불려주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PF 망하라고 외치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우리 폭락론자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매국행위 하는 거야, 매국행위. 국내 투자자가 아닌 외국 투기꾼들 배쳐주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지금 이게. 사태 파악이나 하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게. 단순히 국내에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내 말씀, 완전 글로벌 이 중추진에 와 있다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나라 부동산 망하면, 아이고, 저거, 태형 망하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만큼 이 사태를 좀 알길 바라요. 그래서 뭐 PF에서 대한민국 경제위기 오고 뭔 경제위기야.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바로 외국 자본 다 들어서 다 사줄 건데, 바닥에서 다 집어갈 건데. 아까 미래에셋에서 수조 원 더 주고 한국 부동산은 더 비싸게 외국 놈들한테 돈 주고 얹어서 사면 그게 옳은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고 이미 돈이 너무너무 많이 풀렸고, 그래서 PF로 대한민국 망하는 일 없다. 오히려 외국 놈들 배쳐주는 그런 계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은 살리는 게 맞고, 어제 뉴스 보니까 청담동에 프리마호텔 그거 하이엔드 오피스텔 짓겠다고 딱 정확히 탐욕의 희생자지 쌤통이라고 시사 채널에서 막 그 씹더만, 다행히 그것은 신세계가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 나와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다시 호텔 짓겠다. 다행히 안 넘어갔지. 그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명당 자리들, 1군 자리들. 이미 우리가 눈으로만 보지 소유자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거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는데 더 넘어갈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더 비싼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PF발 경제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PF발 경제위기가 아니에요. 이건 철부지 같은 소리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정부나 금융당국이 지금 걱정해줘야 되는 것은 국내 이런 노른자 중에 아주 가운데 있는 노른자 부동산들을 외국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왜 국민들 앞에서 자신 있게 뭔 얘기하냐고 지금. 난 그게 답답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겁이 많은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더 걱정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분들 잘 들으세요.